새로운 파일을 저희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거는 닫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콜앱에서 우리 13번 파일까지 만들었었네요. 그러면은 콜앱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14번째죠. 그래서 파이썬 14번 언더스코어 inheritanc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inheritance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네, 파일이 만들어주신 분들은 일단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용어들과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 상위 클래스의 속성 속성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속성들과 기능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메서드들을 하위 클래스에서 재사용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상속은 어떤 경우에 클래스들을 상속 관계로 만드느냐 하면 is A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is A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들을 상속 관계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로요. 학생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그죠? 직장인은 사람이다. 학생은 사람이다. 군인은 사람이다. 공무원은 사람이다. 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학생은 사람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겠죠. 종류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좀 더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건 좀 더 특별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놓고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뭐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도 있을 거고, 직장인이라고 하는 분류도 있을 거고요. 뭐 때로는 학생하고 겹치는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관계를 is A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is A 관계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영어로 써보면 student is a perso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학생은 사람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하고 관계사, 네. 부정관사, 네. 관사구나. 네. 그래서 동사가 비동사고 관사 A가 있어서 그래서 is A라고 영어 문장을 쓸 때 뭐뭐는 뭐뭐다라고 할 때 중간에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게 is A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is A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이때 우리가 이거를 클래스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할까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요,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을 상위 클래스, 그리고 좀 더 특수한 경우를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학생을 포함을 하죠. 사람이 학생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쪽에 있는 클래스라고 해서 상위 클래스, 학생을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상위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위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 예전에는 상위 클래스를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로 부모 클래스라고도 불렀었어요. 페어런트 클래스라고도 불렀었고요. 하위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도 불렀습니다. 차일드 클래스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페어런트 차일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상위, 하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슈퍼와 서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클래스의 변수들과 메서드들을 하위 클래스에서 재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상위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에서 확장하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을. 재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자, 왜 확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되는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뭐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이를 가지고 있고, 뭐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고, 뭐 키, 몸무게, 뭐 학생이든 학생이 아니든 모든 사람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럼 학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학생도 이름 가지고 있고, 학생도 나이를 가지고 있고, 학생도 뭐 키나 몸무게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그죠? 근데 학생만이 갖는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이름, 학번, 뭐 학년 이런 것들은 학생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속성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정말 뭐 두리뭉실하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정말 일반적인 속성들만 선언을 하게 되고요. 학생은 그 일반적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학생만이 갖는 독특한 특별한 속성들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를 확장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어, 객체들 간의 관계들 중에서는요, is A라는 관계가 아니라 has A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들도 있어요. 성립하는 객체들은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구현하지 않고요. 상속으로 구현하지 않고 음, 속성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거예요.
오전에 스코어 클래스와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예요. 학생은, 학생은 시험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학생은 시험 점수다? 말이 안 돼요. 반대로, 시험 점수는 학생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과 시험 점수라고 하는 두 개의 객체는 is A라고 하는 관계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학생은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를 has A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쓰자면 student has a score.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음. 그래서 has A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우리 오전에 학생 클래스 구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학생 클래스에서 학생 클래스에서 속성들 중에 하나로, 그죠? 변수들 중에 하나로 무슨 타입의 객체를 선언했어요? 스코어 타입의 객체를 하, 어, 하나로 스코어 타입을 선언을 했죠. 기억나세요? 오전에 했었던 거 볼까요? 오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먼저 있었고, 그죠?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 때 변수들 중에 하나로 스코어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has A 관계다라는 얘기. 이렇게 만드는 게 has A 관계다. 그래서 그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이 있고 좀 더 특수한 개념이 있으면 그런 관계를 is A 관계,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그런 거를 is A 관계라고 하고 그럴 때 상위 클래스를 먼저 만듭니다. 상위 클래스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런 그 호환 관계가 있지 않고 누가 누구를 갖는다라는 형식의 그런 관계라면 속성들 중에 하나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상속을 작성하는 문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입니다. 상속을 하실 때에는요,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클래스, 줄여쓰기를 좀 할까요?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 하위 클래스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하고요. 슈퍼 클래스의 이름을 써줘요. 그리고 안쪽에서 클래스 바디, 몸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줄여쓰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가 먼저 선언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상위 클래스가 먼저 선언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선언을 하시는 거고요. 하시는 거고 문법은 클래스,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 이름, 괄호 안에 슈퍼 클래스 이름. 여기서는 괄호를 써줍니다. 그리고 콜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작성해야 될 코드들은 블록으로, 코드 블록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코드 블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예제를 만들면서 여기 그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예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계.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포함 관계로 그려보면 사람 그리고 여기는 학생이에요. 사람을 person이라고 할까요? person. 그 다음에 어, 학생은 student라고 하면 돼요. student.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person이 좀 더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학생은 사람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클래스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일반적인 그런 개념들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만들게요. 뭐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person 하고 만들 겁니다. def init은 있어야 되겠죠. self.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갖는 속성들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름이겠죠. 이름.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이름. 그럼 self.name은 name 하고서 그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self 객체죠. 객체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 name을 어떤 다른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죠. 이게 init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고요. 자, 여기서 메서드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메서드는 말한다. hello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게. 간단하게 프린트문 하나 넣을 거고요. 프린트문은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 인사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누구누구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출력하는 그런 메서드. 네, 이 자리에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문자열 템플릿입니다. 그 템플릿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싶어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name이죠. 그럼 self.name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우선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우리 상위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얘는 상위 클래스 상황입니다. person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볼까요? person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고 변수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변수 이름은 쌤이라고 하겠습니다. 쌤. pers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오쌤 이렇게 해서 오쌤. 자, 그리고 person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해 볼까요? 메서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쌤이 쌤이 점 say hello라고 말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음. 정말 간단한 클래스 하나 만든 거예요. 네, 정말 간단한 클래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임 속성 하나를 갖는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하나만 갖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메서드는 say hello 하나만 갖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거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person 클래스를
상속하는 person 클래스를 확장하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스튜던트 하위 클래스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튜던트 클래스라고 할까요? 이때 person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예요. person이 부모, 스튜던트가 자식이에요. 자, 그래서 선언하실 때에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는 스튜던트잖아요. 스튜던트가 person을 상속하죠.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문법이라고 정리해 드린 거 있었죠? 문법이라고 정리해 드린 거. 네, 요겁니다. 클래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괄호 안에 다른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스튜던트가 person을 상속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또는 스튜던트가 person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이닛을 안 만들 거예요. 지금 이닛은 펄슨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이름을 초기화할 수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이름을 초기화할 수 있는 이닛은 펄슨만 가지고 있고요. 스튜던트에서는 그걸 안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메서드 하나만 만들 건데 메서드는 say hello 2번이라고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만 만들 겁니다. 이렇게만 만들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홍,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들어 볼게요. 길동이라고 쓸까요? 길동이라고 쓸게요. 스튜던트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자, 그럼 생성자 이름은 뭐라고 호출해야 될까요? 생성자 이름을.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생성자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스튜던트라고 하셔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런데 스튜던트가 마치 무슨 메서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제가 스튜던트 하고서 괄호를 딱 썼어요. 커서가 지금 괄호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스튜던트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있는데 init 메서드예요. 근데 우리는 스튜던트 안에서는 init을 만든 적도 없죠. 이 init 메서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person이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init 메서드인데 아규먼트 하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아규먼트는 name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person에서 만든 init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홍길동입니다 라고 써볼까요? 자, 일단 생성만 먼저 할게요. 자, 그리고서 스튜던트 타입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해볼게요.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생성된 객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길동이, 그죠? 길동. 점. 메서드 몇 개 보이죠? 두 개. 게다가 name이라고 하는 속성도 있죠. name이라고 하는 변수도 가지고 있고요. say hello라고 하는 변수도 가지고 있고요. 메서드도 가지고 있고요. say hello to라고 하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동이는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어요. say hello라고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동이는 say hello to라고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길동이가 say hello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길동이가 say hello to라고 하면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상속이에요. 이 개념이 상속입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그냥 펄슨 클래스와는 전혀 무관한 클래스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스튜던트는 이름을 가져야 되고,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야 되고, 자기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학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메서드, 이렇게 속성, 변수 한 개와 두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속이 없었을 때에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상속이 없었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init 메서드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say hello to라고 하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클래스를 설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상속이 없었다면이에요.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더라도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를 초기화해 줄 수 있는 메서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말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소개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야만 됐었을 거예요. 즉, 이 부분이 같은 코드가 펄슨 안에 있는 이 코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붙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만 선언을 해주면 스튜던트는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것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한다는 개념입니다. 소스 코드를 재사용한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상위 클래스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우리가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마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었죠. 코드를 재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펄슨이 가지고 있는 코드를 스튜던트가 재사용할 수 있다.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재사용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요. 펄슨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펄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더 추가하면 된다. 이게 확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확장만 해주면 되는 그런 문법이
상속이라고 하는 문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서로 관련이 있는 특히나 is-a 관계,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는 클래스들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 중복되는 코드를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더 특별한 속성들만, 특별한 변수들만, 특별한 메서드들만 더 추가해 주면 되는 그런 그래서 그 코드를 좀 더 간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이제 개념 조금 이해가 여기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 코드를 재사용한다. 재사용을 영어로는 reuse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사용한다. 확장한다. 확장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재사용한다. 확장한다. 부모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코드들은 하위 클래스에서 또 만들 필요는 없다. 자동으로 재사용이 된다. 그런 얘기고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변수들이나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메서드들만 더 추가하면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요 표현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서브 클래스가 슈퍼 클래스를 상속한다. 라는 요 표현 하나로 그런 문법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은 상위 클래스의 아규먼트를 넣어서 호출할 때, 그 요, 하위 요, 클래스, 요,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네. 하위 클래스의 메서드도 쓸 수가 있나요? 아, 상위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 네,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하위 클래스를 쓸 수 있느냐? 하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쓸 수 있느냐? 네, say hello to 같은 하위 클래스의 자, 메서드를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볼게요. 뭐,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떠나서, 음, 학생은 사람이다라는 관계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펄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죠. 자, 근데 반대 경우 생각해 보죠. 사람은 학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학생이다. 항상 성립하는 명제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상위 클래스로 생성된 객체는 say hello to를 호출할 수가 없어야 정상이죠. 이해되시죠? 네. 하위 클래스에서만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고 상위 클래스의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펄슨 클래스만 보면, 펄슨은 스튜던트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 코드만 보면. 펄슨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면 보이는 거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하고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만 보일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스튜던트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게 이렇게 스튜던트로 생성을 하게 되면 코드 자체가 스튜던트는 펄슨을 펄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스튜던트 안에 있는 메서드나 변수들뿐만이 아니라 펄슨에 있는 메서드나 변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그쵸. 자,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호출을 하면 여기로 가겠죠. 이 메서드는 리턴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리턴 문장이 없죠. 리턴 문장이 없는 거는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랑 똑같아요? none이 오는 거랑 똑같죠? 프린트 문 안에 넣으면 none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return을 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 프린트 빼고? 네. 이거는 문자열을 리턴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문자열을 리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호출하면 얘가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문자열 하나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 문자열이 있을 때 코드셀이 그 문자열을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 프린트문 안에 넣으면 프린트가 그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네. 그 하위 클래스에는 메서드를 안 쓰고 다 상위 클래스에 몰아도 되나요? 그러면 하위 클래스를 만들 목적이 없죠. 음.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뭔가가 더 있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요. 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클래스 하나만 있으면 되죠. 굳이 복잡하게. 아, 물론 가능은 해요. 문법적으로 뭐 테스트, 펄슨. 근데 한 줄 이상은 있어야 되죠. 그죠? 이때 패스. 이때 쓰는 게 패스예요, 패스. 아무것도 없다. 지나가겠다. 이거예요. 테스트 클래스는 펄슨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예요. 만약에 이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t.say hello를 호출할 수 있어요. 아, 패스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름 안 줘서 그래요. 어, 이름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빈 껍데기 클래스잖아요. 굳이 이런 게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상속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까처럼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 있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뭐 글씨가 너무 엉망이긴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학생은 사람이다. 맞죠? 그죠? 네. 직장인은 사람이다. 맞죠? 그래서 백수도 사람이다. 백수도 그러니까. 네. 공무원도 사람이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맞죠? 그죠? 네. 이때 얘가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얘네들이 서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서브 클래스. 근데 학생과 직장인은 공통점이 없어요. 물론 학생이면서 직장인인 그런 객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과 직장인은 별개고 직장인과 공무원도 별개예요. 얘네들은 직장인이 공무원이거나 이거는 요거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는 관계가 아까 공무원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직장인들 중에서 공무원이 있을 거고요. 직장인들 중에서 일반 회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까지. 자, 사람은, 사람은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학생도 이름 가지고 있고, 직장인도 이름 가지고 있죠. 공무원도 이름 가지고 있죠. 회사원도 이름 가지고 있죠. 그죠? 어? 그러니까 학생도, 직장인도, 공무원도, 회사원도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속성들은 슈퍼클래스가 모아두는 거야. 무조건 전부 다 모아주는 게 아니야. 모아주는 게 아니라 학생, 직장인, 공무원, 회사원들 모든 하위 클래스들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은 어디다가 슈퍼클래스를. 그러면 학생만 가져야 되는 속성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학교 이름.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넣을 수가 없어요. 학교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넣어버리는 순간 직장인도 학교 이름을 가져야 되고 공무원도 학교 이름을 가져야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서브 클래스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서브 클래스에서. 자, 그러면 직장인, 그러면 여기서 직장 이름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공무원도 자기가 다니는 자기 공기업이나 공기업 같아. 공무원도 자기 직장 이름이 있을 거고 회사원도 자기 직장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공무원만 갖는 특징, 회사원만 갖는 특징은 각각의 서브 클래스에서 만들어줘요. 이게 상속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선언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재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네임을 여기 있는 네임을 학생도 재사용을 하고 직장인도 재사용하고 공무원도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재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뭐 하위 클래스에서만 뭐 하위 클래스에서. 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가 오후에 이런 관계들을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물론 뭐 사람, 학생, 직장인 뭐 이렇게도 만들어 볼 거고요. 뭐 다른 상속 관계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요거 정리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상속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개념만 정의를 해드리고요. 개념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그 예제 코드들은 다음 시간에 만들어 봐 드릴게요.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이 같아야 돼요. 이름이 같아야 돼요. 같은 이름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이 재정의하는 거예요. 여기를 재정의까지를 별표로 할까요? 그러면 별표 두 개를 쓰면 볼드 폰트가 되고요. 별표를 하나를 쓰면 이렇게 이탈릭체가 된다. 이탈릭체. 재정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위 클래스 객체에서는
하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호출할 수 있게 돼요. 어, 하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에서는 객체에서는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메서드만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하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된 상위 클래스 메서드를 어, 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슈퍼,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주겠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주겠죠. 어,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객체에서는 호출할 수 없다 그랬고요. 객체에서는 상위 클래스 메서드 못 써요. 객체에서는 하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만 호출할 수 있어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하위 클래스 안에서예요. 클래스 안에서만 오버라이드된 상위 클래스 메서드를 이런 방식으로 호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법은 객체가 직접 호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저기 예제를 만들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 이런 문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이런 문법은 어디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예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개념은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의 개념은 하위 클래스가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다.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과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메서드 오버라이드다. 일단은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제는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분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간.